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찐윤 반윤 토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제가 기획한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네, 아주 저번에 반응이 뜨거웠어요. 명품 기획입니다. 명품 기획. 네, 뜨겁다는 이유는 정말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동시 접속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많았거니와 네, 욕도 많고 니네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신인규 나가라. 신인규 나 안 볼란다 하는데 조회수는 더 많아. 딱 욕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발렸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거 잘 우리 되고 있는 거 맞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규 싫다고 나는 신인규 안 볼 거야 나갈 거야 하고 댓글을 끝날 때까지 다시는 분들도 저번에 있었다는 거. 찐팬이야 찐팬. 끝까지 시청이 가능한 나는 거죠. 신인규 때문에 안 볼 거야를 1시간 내내 달고 계세요. 왜 신인규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친해지는 시간으로 오늘 저희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곽관용 위원장은 또 오늘 시계 오늘 안 찼네. 그거 저기 끊어졌다니까. 충성심이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차서 끊어진. 네. 날이면 날마다 찾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나간다 또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저분 끝날 때 댓글 다십니다 이제. 네, 끝날 때 신인규 때문에 욕하려고 이제 본다. 신인규님 보러 왔어요. 이런 게 훨씬 많잖아요. 구독 취소 나왔어요. 네. 근데 또 보면 볼수록 또 볼매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매력 있지 신인규. 이게 또 너무 또 당내 이렇게 이런 의견부터 저런 의견까지 있다.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좀 애매모호하다고 느꼈던 게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우리 했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워낙에 잘하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하다가 그 자아분열 같은 게 좀 와가지고 자아분열? 이게 약간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비판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신인규한테 좀 빠져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양보하면 안 돼. 저희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 잘하시는 우리 패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간헐적으로 빙의를 좀 해가지고 좋아. 예 프로실 가지고 좀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좋습니다. 반성을 좀 하고 왔습니다. 곽관용 위원장 영혼 소환술 좌병민 우예찬으로 그 약간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좌우에 그 갑옷을 둘러야 됩니다. 저도 요새 정부 실드 많이 친다고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먹어 그래서? 여기저기서 욕 먹어요. 잘하고 아무튼 뭐 그렇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뜨겁게 지금 접속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본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셋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풍성충이야. 풍성충이야. 수치 많아. 수치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정치화스타 트리팅이랑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세트. 이게 트리트먼트랑 샴푸가 세트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거 한번 쓰더니 다른 거 못 쓴대. 세트. 빠지셨구나 여기. 그게 왜 대개는 대부분 이제 예비 신부들이 제일 정확해요. 확실하거든 거기는. 깐깐하시지 또.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부 단계에서 정말 좋다는 약 다 드시고 좋다는 화장품 다 쓰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썼던 게 이거다. 오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 세 개가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랑 이렇게 저는 이거 쓰는데 약간씩 좀 달라요. 기능이 좀 다른가 보다. 향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해주십시오 많이. 저도 이거 써봤어요. 저도 이거 한참 전에 좀 어둠의 경로로 입수를 해가지고 맞다. 형 그때 받았잖아. 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미리 좀 써보고 저희는 두 세트 가져가가지고 써봤는데 기가 막히다. 이게 원래도 이제 기성제품을 쓰는데 저는 제가 보시면 항상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이 포마드 스타일을 유지를 하잖아요. 형 머리 안 자라요. 클래식에 안 자라. 이게 누가 보면 레고인 줄 아는 분들이 똑하고 이게 이렇게 레고라서 그런 줄 알고 계신 분인데 이제 감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작살 나요. 근데 이게 세정력이랑 그 뒤에 남는 이제 느낌 자체가 사실 좋은 제품을 썼을 때랑 안 좋은 제품을 썼을 때랑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검증된 거라서 꼭 한번 써보시면 저희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써보고 이야기 써봐야 알죠. 이거는 써봐야 압니다. 아무튼 써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AS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S는 아마 회사에서 하겠죠. 저희는 일단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아요. 근데 이 주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주제 첫 번째 기사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 오늘 뜨거워. 오호. 자 오늘 우리 법률가가 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법률가 리틀 권성동. 그 재판관 모두 이상민 탄핵 기각. 어허.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근데 요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뭐 제가 그냥 대충 정리를 하자면 얼마 전이었죠? 167일 전이었나요?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그 이태원 참사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 이거 왜 책임 안 지냐? 167일 맞네요. 책임져야 된다. 나가라. 이랬었죠. 근데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지는 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백수가 되는 거고요. 파면이 되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상민 법률적으로는 잘못 없다. 탄핵 부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법률가가 보시기에 요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 저는 요 판결 자체는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 전 정치적 책임을 그렇죠.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요 사안에 한해서는 전 이게 탄핵 심판으로 갔을 때는 전 100% 기각을 예측을 했고 그렇죠. 또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기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봐야 될 포인트는 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돼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그 이하는 이제 기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안 될 때 기각인데 지금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어요. 전원일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명도 탄핵을 인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포인트다. 전원일치 기각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를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6명이 돼야 인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를 보면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의 그 총괄 컨트롤 타워인 건 맞아요. 재난안전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행위 의무들이 나와 있을 때 그걸 어기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우리가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행위는 있지만 이걸 법률 위반으로까지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 법률 위반을 보기 어렵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라 기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견한 예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비슷했죠. 물론 그렇죠. 대통령과 장관의 그 기준은 다르지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이 야당을 자극해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기각이 됐죠. 당시에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안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한 거죠. 이상민 장관은. 헌재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쟁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재난 예방 의무를 주무장관으로서 다 했는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가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가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한 가지 보태자면 물론 이제 전원일치 판결로 이제 기각이 났지만 세 분 정도는 이제 소수견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성실하게 본인의 이제 이런 그 주무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저도 전반적으로 신인규 변호사의 그 입장에 동의하는 게 처음에 참사가 났을 때 그때 저도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좀 물러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너무나니까 뭐랄까 저는 좀 국민을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저는 이게 국민들께서 좀 정서적으로 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과 이런 법적인 구속 요건을 또 갖추는 것은 별개 문제란 말이죠.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상 저희가 이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마치 이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민주당에서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전가해보도처럼 이런 탄핵이라는 제도를 자꾸 휘두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법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러한 어떤 제도의 남용
오남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이게 그렇게 쉽게 정치적인 너희들의 논리처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고 이제라도 사퇴해라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동안 신뢰를 얻지 못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복귀하시게 될 텐데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동의합니다. 싶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와 곽건영 위원장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 위반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탄핵 심판은 기각은 나왔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에게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 때론 사퇴도 필요하다. 사퇴는 아니지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 사퇴하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런 거죠.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죠?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하위직들 내지는 구청장은 이제 재판 중인데 그렇죠. 지금 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 이런 책임의 공백 상태죠. 책임의 공백 상태. 네. 근데 전 이게 굉장히 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번에도 수해 때 네. 재난 대응으로 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신상필벌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정부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도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하기도 하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됐다. 여러 비판하시는데 당시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예. 이주영 장관이라고 계셨어요. 해수부 장관.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이주영 장관은 진짜 억울하다면 억울하다 할 수 있거든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제 기억에 거의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취임하자마자 임명식하고 장관 취임했는데 갑자기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이분이 팽목항에 가가지고 유족들을 맞아. 위로하고 마지막에 그냥 사퇴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장관으로서 한 일도 없고 그냥 수습만 하다 나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사실은 그래도 공직자의 표본이고 민주당이 뻔뻔하고 책임 안 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그래도 우리 나름의 자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2030 세대들이 우리 보수 정당을 그래도 민주당보다 더 선택했던 이유는 그래도 탄핵이라는 잘못이 있지만 이주영 장관 같은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건 너무 민주당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저 지적에 대해서 좀 따갑게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아니야 형 따갑게 받지 말고 네. 안 아프게 받아요. 안 아프게 받아요. 따갑지 않게. 따갑지 않게 좀 받아봐. 근데 이런 국민적인 참사 앞에서 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저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다만 이 측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처음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꺼냈을 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들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부분을 사용했다라는 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조사하고 뭔가 또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궁극적으로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하나 조져야지 이렇게 해서 뭐 처벌하고 뭐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공공영역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 이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행태 그다음에 이번 그 이태원 사고에 물론 정부도 미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비판하는 걸 보면 이거는 비난과 처벌이 목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반기하고 다른 부분들만 비판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측면들은 좀 저는 아쉽게 다가옵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짚자면 이제 국정조사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분들도 좀 있고 이러면은 좋았겠지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 하나를 완전히 악마해서 저놈을 쫓아내고 저놈을 처벌하고 저놈을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관계자들이 사건을 자꾸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놈은 진짜 악마 같은 놈이야. 저놈이 다 짊어지고 다 가야 무조건 감옥 보내야 돼 하면은 그 관련자들 모두가 국정조사를 받든 국정감사를 받든 자료를 은폐하려고 하지 원인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과 처벌 사이에서 약간의 그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 지점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민 장관 저도 그 뭐 책임을 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정말 사퇴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곽건영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2배, 3배 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권 초기다 보니까 장관 물러나라는 소리가 상당히 뼈아프게 들렸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사실은 전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첫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경찰을 투입했어도 못 막았을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 경찰만 투입됐어도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투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주체가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경찰 투입됐어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변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위에서 책임을 져주면 하위직들이 당연히 실무 처리하다 보면 법 위반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사법적 책임으로 내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책임을 져줬기 때문이죠. 근데 사령관, 장수들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하면요. 하위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 그분들에게는 법률적 책임 말고 물을 게 없어요. 그럼 탈탈 털죠. 그럼 사람이 실수 없을 수 있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사람이 조심조심 다 읽어보고 숙지가 돼도 꼬투리 잡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위직들이 다 책임받는 게 이게 일상화되면 이제 앞으로 재난재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공무원들이 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보호, 자기 보신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정권에는 결국에는 부담으로 오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이 기각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는 회복됐다고 본다면은 저는 그냥 물러나서 정치적 책임을 다 하시고 늦었지만 전 지금이라도 이런 책임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정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또 빠르게 넘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 그 심판이 2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요거를 인트로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요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이제 저번 주에도 이것 때문에 좀 뜨겁게 이슈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사건은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처가 리스크가 부활한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 쪽에서는 우리 그 사법부가 이 정도로 공명정대하다. 대통령은 그 법과 정의에 따라서 그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양갈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실은 법치의 성역이 없다. 판결은 언급 대상 아니라면서 말을 조금 아끼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곽관영 위원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3가지네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대통령실 장모님이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 또 설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대통령 장모라는 분이 보이신 이 반응 자체는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을 가죽으로 뒀잖아요.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좀 되게 유감이고, 그 다음에 검찰도 약간 전 솔직히 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건데 이 사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당연히 기소를 해야지 맞는 건데 왜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하지 않았느냐, 기소조차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법정 구속이 된 부분도요.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괘씸죄가 좀 적용된 것이 아니냐. 괘씸죄. 재판받는 내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검찰이 조금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해가지고 이런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반응, 여기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인데요. 자꾸만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데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겠죠. 바로 이제 얘기하기가. 근데 네. 사실은 이러한 유사한 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선 때부터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뭐 성역이 없다. 평등하다라는 것이고 이 장모건이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도 똑같은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내가 코멘트할 것이 없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었고 이번 거 같은 경우도 그 이외에 다른 얘기를 덧붙였다가는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할 건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 일각이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 같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 보면요. 이건 좀 기가 차요. 기가 찬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야당 인사들을 좀 더 강하게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서 뭐 일종의 밑밥을 깔았다.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코멘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약간 거기는 좀 맛이 가.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정도돼 있어. 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과 이 죄의 유무를 묻는 이런 어떤 판결에 대해서 정말 머릿속에 그런 정치공학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 정도가 일단 제가 좀 자, 신인규는 참지 않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인규는 참지 않지. 지금 벌써 반박 장전 세발 장전 돼 있습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부릉부릉 옆에 지금 가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 구속이라는 충격, 법정 구속이 갖고 오는 충격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그 형사 피고인으로 아마 재판을 안 받아보셨겠지만은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법정 구속 판사가 내리는 순간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끌려 들어가는 감옥에 거예요. 가는 거군요. 진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정신적 충격이 큰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곽관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을 사위로 둔 가족 중에 가족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장모님과 사이의 관계는 뭐 멀다고 하면 멀 수 있는데 또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저는 우리 장모님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엄마 같은 관계예요. 사실은 가까운 관계인데.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기인은 제가 아는 그 이기인인가요?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진만 그렇게 쓰신 건가? 모르겠네. 흥미진진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이어가면 저 형이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은 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가지고 법정 구속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마치 감히 나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듯한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좀 품위의 문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제가 일단 태도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요 사안이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지금 법정 구속 일련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잔고 증명 위조라는 것이 347억. 347억.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이 큰 액수고 사실은 최은순 장모님, 그러니까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이 100억짜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걸리지 않나요? 걸리죠. 이거 소송 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도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소송 사기로 비화되면 특경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엄청 높아지죠. 특경법은 액수가 커서 그래요. 액수가 커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기소에서 다 빠졌어요. 그 사기 혐의도 다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솜방망이 기소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비견한 예로 정경심 교수도 표창장고 위조했다가 결국에는 업무방해까지 더해져서 4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평평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처벌인 건 맞다. 전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심이라는 게 있고 법률심이 있는데 사실심과 지금 요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실관계 확정은 끝난 겁니다. 끝났고 이제 법률심 남아서 뭐 상고도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99.9%인데 결국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워딩은 틀린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장모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지 오히려 가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전원에 따르면은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론 기사에 그런 게 나왔는데 언론 기사에 흘린 게 나왔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원 그건 전원으로 들린 거고. 근데 어쨌든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 장모는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사법부에서 결론이 난 대로 보자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의 그 말씀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 틀린 거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 도이치모터스에서 관계자들 그 결론 나왔을 때도 입장을 냈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럼 이번에는 전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께서 이번에 개인 자격에서 전 이 부분은 자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해서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논란을 전 줄일 수 있다. 아니 잠깐만, 근데 대통령 본인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민주당에서 보통 그런 비판들을 하잖아요. 민주당 아니 우리 신인기 변호사 그렇다는 세게 게 나왔어요 아니라 이제. 좋아요. 다른 흥미진진해. 민주당의 팬들이 나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인용을 많이 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아니 우리 정부는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놓고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팩트 바로잡자면 이거는 언론에도 나왔고 정진석 의원도 사과하셨어요. 이게 그 사석에서 나눈 얘기들을 좀 비공식적으로 와전돼서 전하다 보니까 좀 과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장모권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신인규 변호사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2018년도 국정감사 당시를 보면 장제원 의원이 심하게 그렇죠. 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윤석열 당시 총지검장이죠. 지검장은 전혀 이거 사실 무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고소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보 시절에도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인식한 대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인식한 대로 말을 했는데 그 인식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속였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처가의 어쨌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선 의도적으로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다가 그 아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비호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지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일종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겠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근데 대통령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장모를 고의로 비호하려고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사견을 여기다 덧붙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불가결한 건 아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밝혔다가 지금 있는 이 배경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정치 지형 속에서 어떠한 비판과 공격들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고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화근을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 가족의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코멘트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는 코멘트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거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결정을 할 만한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제원 의원의 워딩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장제원 의원이 소환이 되는 2018년도 그 서울중앙지검 그 국정감사 때 최은순 장모 사건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최은순 장모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 본인의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생각이죠. 제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당시 야당의 시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장제원 의원도 여 사안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침묵 중이죠, 사실상. 그리고 고민정 의원과 뭐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은 입장을 정확하게 내질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장제원 의원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 과거에도 YS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뇌물을 먹었습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관련된 일에서 그때 처벌받고 했을 때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안은 YS 사안과는 본질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 본인도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저는 유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있을 때 그 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이 그 직위를 사용해서 그 권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호하려고 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건은요. 아까 말씀하신 YS 건과도 다른 게 YS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YS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직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에 관련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코멘트를 하는 순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었거나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한 범죄라고 한다면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원론적인 이유에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슈퍼챗 읽고 다음 또 재밌는 주제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 보시죠. 저 타군님, 저 댓글창 보겠습니다. 어우, 아이고. 우리 트리팅 써보셨답니다. 우와. 시크릿 머스크 완전 좋습니다. 머릿결이 찰랑찰랑하다고. 오늘따라 신변이 보니까 괜히 더 반갑습니다. 요즘 보수를 양파가드 사이다처럼 까줄 사람이 목말랐어요. 아이고. 곽 위원장님 파이팅 하시길 기대합니다. 곽 위원장님도 화이팅 하시고 도나스는 항상 사람이다. 빨리 10만 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숙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곽건희 위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가야 될 텐데요. 기사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국 제명 건으로 우리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